할머니 여기는 왜 왔어? 솔직히 우리랑 안 어울리잖아. 68세 김영숙이 40년 만에 참석한 고교 동창회에서 들은 첫마디였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 명품 핸드백을 든 친구들 사이에서 대형마트 가방을 든 영숙은 투명 인간이 됐죠. 집에 돌아와 눈물 흘리는 할머니를 본 손자가 할머니가 50년간 숨겨온 비밀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오성그룹 전 부회장, 시가총액 500억 원의 주식 보유자.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했는데 과연 할머니를 무시하고 노인들을 상대로 50억 원을 사기친 그 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동창회 초대. 2주 전 영숙의 핸드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영숙아, 나 박미선이야. 기억하지? 40년 만에 동창회 하는데 꼭 와야 해. 영숙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40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 손자들 얼굴이나 보면서 조용히 사는데 뭐 하러 가나? 하지만 단톡방은 이미 시끌벅적했습니다. 우와, 40년 만이네. 다들 얼마나 달라졌을까? 나 완전 늙었어. 유유 부끄러워서 어떡해. 에이, 우리 나이에 뭐. 편하게 만나자.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못했어요. 그래, 한 번쯤은 가봐야지. 영숙은 참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비하는 날. 동창회 당일 아침, 영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뭐 입고 가지? 평소 입던 옷들 뿐이었어요. 20년 된 코트, 10년 된 블라우스, 시장에서 산 바지들. 그냥 깔끔하게 입고 가면 되겠지. 영숙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신발은 편한 운동화. 가방은 10년 전 자녀들이 선물한 검은색 핸드백. 거울을 보니 평범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뭐, 나답게 가는 게 최고지. 손자 민수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오늘 토요일인데. 응, 옛날 친구들 만나러 가. 동창회요? 우와, 좋겠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영숙은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호텔 도착? 강남 특급 호텔 입구. 발레 파킹 직원이 고급 외제차들을 주차시키고 있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영숙은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버스로 갈아타고 10분을 걸어서 도착했죠. 어머, 영숙아. 입구에서 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박미선이었어요. 65세지만 얼굴은 50대처럼 보였습니다. 리프팅 수술, 보톡스 필러. 얼굴이 너무 팽팽했죠. 명품으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까르띠에 시계와 팔찌, 구찌 선글라스. 미선아, 오랜만이야. 어머, 넌 그대로네. 40년 전 그대로야. 미선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칭찬 같지만 변화가 없다, 즉 발전이 없다는 의미였죠. 하하, 그냥 나이 먹은 거지 뭐. 아유, 검소하게 사는구나. 요즘 세상에 쉽지 않은데. 미선은 영숙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연회장 입장.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왔네? 솔직히 안 올 줄 알았는데. 미선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모두에게 들려주려는 듯. 샹들리에 아래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이미 10명 정도의 동창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 의상이었습니다. 루이비통, 프라다, 펜디. 영숙은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영숙아, 오랜만이야. 어머, 영숙이 진짜 왔네. 동창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듯 했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영숙의 옷차림을 보는 순간 미묘한 표정들이 스쳤죠. 영수가 여기 앉아. 구석자리 비었어. 누군가 가장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중앙엔 이미 샴페인과 와인이 가득했어요. 애들아, 오늘 내가 다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야. 미선이 버킨 백을 의자 옆에 쿵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역시 너는 달라.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센터네. 당연하지. 요즘 바빠 죽겠어. 재테크 강의에 투자 상담에 돈 벌 궁리하느라 정신없거든. 대박. 재테크 강의. 우리 미선이 완전 성공했네. 자식 자랑 대회. 웨이터가 첫 번째 코스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산 푸아그라에 트러플이 올려진 전체 요리였죠. 어머, 이거 한 접시에 5만 원짜리 아니야? 역시 미선이네. 미선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나저나 애들아, 다들 자식들은 뭐 시켜?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 자랑 타임이 시작된 거죠. 우리 아들 대기업 임원이야. 삼성전자 부장. 며느리는 서울대 나와서 병원 의사고. 헐, 대박. 우리 딸은 외국계 금융회사 다녀. 골드만삭스. 사위는 로펌 변호사야.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해.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차렸어. 요즘 대박 났대.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식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교수, 사업가. 영숙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이, 너는? 자식들 뭐해?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숙에게 쏠렸죠. 영숙은 목이 말랐습니다.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큰아들은 중소기업 다니고. 어디? 경기도에 있는 작은 제조업체야. 사원으로 일하고.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아, 중소기업. 사원. 딸은? 딸은 결혼해서 애 키우고 있어. 주부고. 미선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 요즘 중소기업 다니면 힘들겠다. 월급도 적고. 손주들 용돈도 빠듯하지? 아니, 괜찮아. 우리가 영숙이 좀 챙겨줘야겠어. 동창인데 어려우면 서로 도와야지. 공개적인 동정이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요즘 물가도 비싼데. 애들 대학 등록금도 장난 아니잖아. 영수가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뭐라도 도와줄게. 영숙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들의 말은 친절했지만 눈빛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메인 요리와 계속되는 무시. 두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랍스터와 안심 스테이크였죠. 어머, 이거 한 접시에 7만 원 하는 거 아니야? 미선아, 오늘 대박이다. 미선은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40년 만에 만났는데. 근데 미선아, 너 SNS 봤어. 지난달에 유럽 여행 갔던데? 응, 남편이랑 2주 다녀왔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헐, 대박. 비즈니스 클래스면 왕복에 1,000만 원 넘게 들었겠다. 뭐, 그 정도야. 나이 먹으면 편하게 다녀야지. 동창들은 감탄했고 영숙은 조용히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영숙아, 너는 여행 안 다녀?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니, 잘 안 다녀. 집에서 손주들 보는 게 좋아서. 아, 맞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어렵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 이해해. 우리도 젊었을 때는 돈 없었잖아. 영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은 진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영숙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연회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영숙이 진짜 쪼들리나 봐. 옷 봤어? 완전 시장표잖아. 그래 걔. 가방도 10년은 된 것 같던데. 근데 회비는 똑같이 내야 하잖아. 20만 원이면 영숙이한테 큰 돈일 텐데. 미선이가 쏜다고 했잖아. 그래도 교통비랑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지하철 타고 왔을걸? 키읔키읔키읔 우리는 다 차 끌고 왔는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영숙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까? 나는 내 삶에 만족하는데 거울 속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단체 사진과 배제. 화장실에서 나와 연회장으로 돌아가려는데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다들 모여. 단체 사진 찍자. 좋아.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미선이 영숙을 보고 말했습니다. 영숙아, 미안한데 우리 먼저 찍고 나중에 너 포함해서 따로 찍을게. 지금 인원수가 딱 맞거든. 아, 응, 괜찮아. 영숙은 다시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 웃음소리가 들렸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영숙이 다시 들어가자 사진은 이미 다 찍은 후였습니다. 아, 영숙아. 미안해. 우리 벌써 다 찍었어. 다음에 또 찍자. 응, 괜찮아. 하지만 다음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동창회가 끝나고 영숙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서 동창들이 고급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숙아, 어디까지 가? 태워다 줄까? 미선이 롤스로이스 앞에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지하철 타고 갈게. 그래, 조심히 가. 미선은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떠나고 영숙만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이었어요. 사진이 20장도 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에 영숙은 없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 역시 우리는 40년이 지나도 변함없네. 다음엔 더 자주 만나자. 미선아, 오늘 저녁 너무 고마웠어.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 밤 11시 영숙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손자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할머니, 동창회 어땠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응, 좋았어.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잘 알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우셨어요?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감격해서. 할머니,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 먼저 들어갈게.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4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쓰라릴 줄은 몰랐습니다. 명품 하나, 자식 직함 하나로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미선에게서 온 개인 메시지였죠. 영숙아, 오늘 와줘서 고마워. 솔직히 올까 걱정했는데 히읗히읗 다음 모임도 꼭 와. 우리가 챙겨줄게. 너 같은 친구도 필요하니까 있잖아. 다음 주에 재테크 강연회 하는데 올래? 너한테 도움될 거야. 영숙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챙겨준다는 말 속에 숨은 무시와 동정이 너무 명확했어요. 너 같은 친구도 필요하니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 대상. 영숙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연회 초대. 일주일 후 단톡방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애들아,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특별 강연회 열어. 미선이 공지를 올렸습니다. 내가 강사로 나가는데 주제는 노후 재테크 필수 전략이야. 너희도 꼭 와. 우와, 미선아. 강사까지 하네. 대박. 당연하지. 나 이 분야에서 전문가거든. 이미 100명 넘게 성공시켰어. 영숙이도 꼭 와야겠다. 너 같은 사람이야말로 더 필요한 내용이야. 김영숙. 영숙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가야 하나? 하지만 거절하면 뒤에서 또 뭐라고 할지. 응, 시간 되면 갈게. 좋아. 꼭 와. 너 인생 바뀔 거야. 강연회장. 화요일 오후 강남의 한 고급 세미나실.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후 투자 특강 연 15% 수익률 보장. 영숙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이미 10명이 넘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60대에서 70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등록해 주세요. 입구에서 젊은 직원이 명단을 체크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숙입니다. 아, 박미선 강사님 지인이시죠? VIP석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영숙은 앞쪽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진지한 표정의 노인들이 메모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선의 화려한 등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선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빨간색 명품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완벽한 메이크업. 뒤에는 화려한 파워포인트가 펼쳐졌죠. 저는 재테크 전문가 박미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투자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객석에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70세인 지금 매달 5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헐, 어떻게요? 바로 황금빛 노후 투자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화려한 수익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성공 사례 발표. 이 프로그램은 정부 인증을 받은 안전한 투자입니다. 미선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원금 보장은 기본, 연 15% 수익률 보장, 그리고 매달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직접 100명 넘게 투자 성공시켰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미선이 객석을 가리켰습니다. 김 여사님, 작년에 5천만 원 투자하셔서 지금 얼마 되셨죠?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6,500만 원 됐어요. 1년 만에 1,500만 원 벌었습니다. 와,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이 여사님은요? 또 다른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3천만 원 넣었는데 이번 달에 배당금으로 50만 원 받았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투자가 있을까? 하지만 주변의 열기에 점점 휩쓸려 갔습니다. 1대1 상담. 강연이 끝나고 미선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아, 어땠어? 관심 있어? 글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 나 이거로 5억 모았어. 5억? 응.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내 계좌에 5억 있어. 아, 이거 비밀인데 너니까 말하는 거야. 미선이 핸드폰을 꺼내 계좌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5억 원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다 이 투자 덕분이야. 너도 해봐.
1,000만 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 1,000만 원. 나한테는 큰 돈인데. 아이고, 걱정 마. 너야말로 더 필요한 거잖아.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려면 돈이 있어야지. 미선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결정해. 이번 달까지만 특별 모집이거든. 다음엔 최소 3,000만 원부터야. 지금이 기회야. 영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에서의 고민.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서재 책장 뒤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2,000만 원. 남편이 10년 전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이었습니다. 차마 쓸 수 없어 가지고 있던 돈. 비상금으로 간직하던 돈.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응,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 얼굴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 민수야.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이라도 좀 더 주고 싶은데 1,500만 원이면 1년에 225만 원을 벌 수 있어. 한 달에 거의 20만 원씩. 영숙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민수한테 용돈도 주고 명절 때 자식들한테도 뭐 좀 사주고. 결정의 순간. 3일 후 영숙은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나도 투자하고 싶어. 진짜? 잘 생각했어. 얼마 할 거야? 1,500만 원. 가능할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500만 원. 사실 최소 금액이 2,000만 원인데. 아, 그럼. 아니야, 괜찮아. 내가 내 친구니까 특별히 1,500만 원도 받아줄게. 대신 이건 비밀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안 돼. 고마워, 미선아. 좋은 선택이야. 1년 후에 엄청 고마워할걸. 225만 원 벌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좋겠다. 당연하지. 나 믿어. 계좌번호 보낼게. 카톡으로 계좌번호가 왔습니다. 예금주 황금빛 노후 투자주 박미선. 영숙은 은행 앱을 켰습니다. 이걸 정말 보내도 될까? 하지만 미선은 친구잖아. 40년 동창인데 설마 사기를 치겠어? 영숙은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1,500만 원 송금 완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송금 확인했어. 축하해, 영숙아. 미선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 모임이야. 매달 배당금 기대해.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렀죠. 괜찮을 거야. 미선이가 친구인데. 3개월 후에 불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매달 미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선아, 배당금은 언제쯤 나와? 아직이야. 6개월 후에 한꺼번에 줄게. 그게 더 이득이야. 또 한 달 후. 미선아, 투자금은 잘 되고 있는 거지? 당연하지. 걱정 마. 나 언제 거짓말했어? 하지만 미선의 SNS는 이상했습니다. 유럽 여행 사진, 새로 산 에르메스 가방, 강남 고급 레스토랑. 투자금으로 저런 걸 하는 건가? 영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슈퍼에서 들은 충격적 소식. 어느 날 영숙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 박미선이라는 사람 아세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알아요. 왜요? 요즘 동네에서 난리예요. 노인들 상대로 투자 사기 친다고. 우리 고모도 5천만 원 날렸대요. 뭐라고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황금빛 노후 투자라고 하던데 그거 완전 사기래요. 경찰 조사받고 있다던데요. 혹시 아줌마도 투자하셨어요? 아니요.
영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급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진실 확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미선은 이미 나가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습니다. 황금빛 노후 투자 사기.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인 대상 투자 사기 일당 수사. 피해액 50억 원 추정. 연 15% 수익 보장 허위 광고. 200명 피해. 페이퍼 컴퍼니로 판명. 실제 사업 없어. 기사 속에는 박미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럴 수가. 남편 보험금 1,500만 원이.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파요? 민수야. 할머니가. 네. 무슨 일이세요? 사기당했어. 1,500만 원. 동창생에게 그 돈을. 민수는 할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영숙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동창회에서의 무시, 재테크 강연에 1,500만 원 투자.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할머니, 계약서는 있으세요? 아니, 그냥 구두로 약속하고 송금만 했어.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는요? 계좌 이체 내역만.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당장 경찰서 가야 해요. 피해 신고하셔야죠. 아니야. 창피해. 동창들한테 알려지면. 할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돈 돌려받아야죠. 하지만 할머니,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피해자예요. 민수는 답답했지만 할머니의 자존심을 이해했습니다. 노인들은 사기당한 걸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우연한 발견.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1,500만 원. 뭔가 방법이 없을까? 민수는 할머니 방 앞을 지나다가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민수는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했죠. 책장을 정리하다가 뒤쪽에 오래된 상자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순간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래된 명함들이 가득했습니다. 오성그룹 부회장 김영숙, 대한민국 경제발전 유공자 김영숙, 산업훈장 금탑수훈, 신문 스크랩도 있었습니다. 오성그룹 연매출 1조 돌파, 김영숙 부회장 위기를 기회로, 여성 기업인의 롤모델 김영숙 부회장 산업훈장 수훈. 사진을 보니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이게 우리 할머니? 더 놀라운 건 주식 증서들이었습니다. 오성그룹 주식 50만 주. 민수는 급히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오성그룹 현재 주가 10만 원. 50만 주면 500억?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증서, 채권 증서. 할머니가 재벌이었어? 민수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진실의 공개. 할머니. 민수의 목소리에 영숙이 잠에서 깼습니다. 응? 민수야. 몇 시니? 할머니, 이게 뭐예요? 민수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할머니, 설명해 주세요. 할머니가 오성그룹 부회장이셨어요? 영숙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명함을 만지작거렸죠. 그래. 50년 전 일이야. 50년 전? 내가 남편과 함께 오성그룹을 일구었어. 처음엔 작은 무역회사였지. 하지만 30년 동안 키워서 재벌 그룹으로 만들었어. 그럼 왜 지금 이렇게 사세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에 너의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 그때 내 나이 48세. 부회장이었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은퇴하신 거예요? 응.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경영에서는 손을 떼고 조용히 살고 싶었어. 하지만 할머니, 이 주식이면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가로 500억은 넘어요. 배당금만 해도 한 해에 수십억이잖아요. 알아.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야. 그래도 할머니를 무시한 사람들한테, 특히 할머니한테 사기친 박미선한테 영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상자 안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죠. 이건 내 인맥 리스트야. 50년 동안 쌓아온 거지. 수첩을 펼치자 놀라운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전 경제부총리 이재훈, 금융감독원장 최성준, 검찰총장 김정훈, 법무법인 대표 장민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철수,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민수야. 영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68세 할머니가 아니라 재계의 거물이었던 그 시절의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보는 아니야. 평생 기업을 경영했어. 사람도 많이 봤고 싸움도 많이 했지. 돈 때문에 배신하는 사람들, 권력으로 남을 짓밟는 사람들. 다 봤어. 그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숨어 살았지만 우리 손주까지 걱정시키고 할머니가 사기당하는 건 참을 수 없어. 영숙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더 많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진짜 무섭다는 걸 보여줄게. 박미선이 건드린 게 누군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변신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입던 샤넬 빈티지 수트. 약간 낡았지만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진주 목걸이, 까르띠에 시계.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기업인.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응. 사람들 좀 만나러. 혹시? 걱정 마. 할머니 일 잘할 수 있어. 영숙은 명함첩과 수첩을 들고 나갔습니다. 첫 번째 방문 법무법인. 서울 서초동 대형 로펌 건물. 김영숙 회장님 방문이라고 전해주세요. 리셉션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숙 회장님이요? 오성그룹에?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분도 안 돼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장민호 변호사였습니다. 민호야, 잘 지냈니? 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죠. 회장님이 장학금 주셔서 로스쿨 다닐 수 있었습니다. 잘 됐구나. 부탁이 있어서 왔어. 둘은 VIP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박미선의 투자 사기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고발장 준비해 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직접 나서신다면
장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하겠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피해자 명단도 확보해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 금융감독원. 영숙의 두 번째 목적지는 금융감독원이었습니다. 김영숙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비서가 내선을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최성준 부원장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성준아, 오랜만이구나. 회장님, 20년 만입니다. 어떻게? 부탁이 있어. 황금빛 노후 투자라는 업체 아니? 아, 그 업체? 최근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즉시 조사해 줄 수 있겠니? 물론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요청하시면 특별 감독 들어가겠습니다. 고마워. 빠르게 부탁해. 내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인맥 총동원. 영숙은 하루 종일 옛 인맥들을 만났습니다. 검찰청 마이너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즉시 수사 지시하겠습니다. 경찰청 출국 금지 조치 내리겠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하겠습니다. 언론사 특종으로 다루겠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완벽한 보고서. 일주일 후 영숙의 집으로 두꺼운 서류 봉투가 배달됐습니다. 할머니, 택배 왔어요. 민수가 뜯어보니 황금빛 노후 투자 완전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황금빛 노후 투자주 실태 보고, 페이퍼 컴퍼니 확정 실제 사업장 없음, 투자금으로 명품 구매, 해외여행, 폰지 사기 방식 운영, 피해자 200명 추정, 피해액 50억 원 추정, 박미선 개인 계좌로 15억 원 인출, 투자금 횡령 확인, 조세포탈 15억 원 추정, 허위 광고 다수 확인, 첨부 자료, 피해자 명단 187명, 박미선 재산 내역 부동산 3건, 차량 2대, 명품 구매 내역, 계좌 추적 결과, SNS 증거 자료. 영숙은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경찰서 방문. 다음 날 영숙은 장민호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자료를 어떻게 해?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일반인이 이런 걸 혹시 누구신지. 장민호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장민호입니다. 이쪽은 김영숙 회장님이십니다. 김영숙. 오성그룹의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국세청도 동시에 조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동시다발 압수수색. 그날 오후 3시 박미선의 사무실, 자택, 계좌에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있습니다. 경찰입니다.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미선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박미선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정당한 투자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미선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제 인생이.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가 터졌습니다. 속보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황금빛 노후 투자를 운영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친 박모 씨 65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화면에 미선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실제 사업 없이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200명, 피해액은 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영숙은 TV를 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속이 좀 시원하세요? 응.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피해자들 돈을 돌려받게 해줘야지. 피해자 집단 소송. 영숙은 다시 장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피해자 집단 소송 준비해줘. 내가 변호사 비용 다 댈게. 회장님, 그런 비용까지. 괜찮아. 그 사람들도 나처럼 평생 모은 돈을 날린 거야. 도와줘야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후 집단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영숙이 고용한 10명의 변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박미선의 재산 가압류가 완료됐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가 30억, 외제차 2대 시가 3억, 명품 컬렉션 시가 5억, 계좌 잔액 12억 총 50억 원의 재산이 동결됐습니다. 법정 공방. 3개월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피해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영숙도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피고인 박미선에게 최종 진술 기회를 주겠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계획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200명의 노후 자금을 가로채 명품과 사치에 탕진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미선의 해외여행 사진, 명품 구매 영수증, SNS 게시물. 피고인은 반성하는 척하지만 체포 전까지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적 범죄입니다. 재판부도 엄격했습니다. 6개월 후 1심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아니에요. 미선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35억 원을 배상하라. 추가로 몰수된 재산 50억 원은 피해자 배상에 사용한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 몇 명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돈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변호사 비용까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서로 도와야죠.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증거를 모으셨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영숙은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손주를 돌보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죠. 어느 날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이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초대장이 온 거죠. 영수가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사과하고 싶어? 이순이었습니다. 동창 중 한 명. 영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조용한 카페. 순이는 1년 전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명품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어요.
영수가 정말 미안해.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를 무시했던 거 정말 잘못했어. 괜찮아. 나도 미선한테 사기당했어. 3천만 원. 남편 몰래 투자했다가 순이는 울먹였습니다. 미선이 체포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우리를 도와줬다는 걸. 변호사 비용까지 내가 댔다는 거.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을 뿐이야. 너 오성그룹 부회장이었다며? 왜 말 안 했어? 필요 없었잖아. 그런 타이틀이 나를 규정하지 않아.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속물이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영숙은 일어섰습니다. 근데 순이야, 한 가지는 기억해. 응? 사람은 돈이나 지위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진짜 품격은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그 말을 남기고 영숙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맑았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부와 권력을 숨기고 살았지만 필요할 때는 쓸 줄도 아는 지혜. 그것이 진짜 노년의 품격이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품격 있는 게 아니고 명품을 걸친다고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힘을 어떻게 쓰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따뜻한 저녁. 집에 도착하니 손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래, 우리 민수. 고마워. 두 사람은 소박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뭘?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품격 있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요. 영숙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명품을 걸쳐야 가치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의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힘이 있을 때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도요. 그래. 내가 진짜로 배워야 할 건 바로 그거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68세 할머니 김영숙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회상. 그날 밤 영숙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여보, 나 잘했죠?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힘은 약한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영숙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영숙은 사진첩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 경험, 통찰력.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5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의 인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로 결정됩니다. 명품을 걸친다고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품격을 만듭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품격 있게 살아서 부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